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중구청과 중구의회 간의 갈등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서영호 중구청장이 중구의회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한 기자회견에 이어 조금 전부터는 조영훈 중구의장이 이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잠시 후 현장 연결해서 이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6월 20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광진구가 주민자치회관 행사 운영비를 워크숍 예산으로 전용해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문제가 안 된다는 해석입니다. 중구의회 조영훈 의장이 지금 이 시각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영호 중구청장이 의장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기자회견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종로구가 구매한 살수 차량 가격이 시중가보다 5천만 원 이상 비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종로구는 조달청 등록업체와 계약하다 보니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구로구 개봉일동 일대가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1억 3천만 원이 투입돼 마을축제와 공유 공간이 마련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부터 조영훈 중구의장이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의 주 내용은 서영호 중구청장이 의회의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조 의장은 지난 월요일 저희 뉴스에 출연해서 이 관련 인터뷰를 한 차례 하기도 했죠. 바로 기자회견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보도 자료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어느 구청장의 횡포에 대해서 여러분께 낱낱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의 비상식적이고 몰지각한 행정행위, 사고에 의해 의원들의 언행이 매도되고 의정활동이 설당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중구와 의회 관계가 다음과 같이 1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의회 기능이 마비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어 참으로 부끄럽지만 그 1년의 과정을 일자별로 공개하고 관계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문제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2019년 1월 28일 제248회 임시에서 부적절한 인사의 지적 및 시정 요구를 하였습니다. 구청 직원들의 동시 다발 인사와 서울시 대개발령 중인 서기관 한 명을 영입에 와서 그와 관련하여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했더니 포복 행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2019년 2월 26일 간부회에서 구청장의 특별 지시, 의회 출석 및 모든 자료를 금지라고 하고 구청장 결재가 나지 않는 것은 주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자료가 하나도 오지 않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께 하나 공개해드리면 우리 중구의회는요, 지방의회는 이렇습니다. 실무자가 자료를 요청하면,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실무자가 작성을 해서 도장을 찍고 과장 결재를 받아서 의회에 3일 이내에 제출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사무가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결재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놔서 참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가 없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28일 중후 팀장회의에서 구청장의 특별 지시와 관련하여 부위원들은 행사에 초청도 하지 마라, 소개도 하지 마라,
인사말도 시키지 마라 특별 지시를 내렸답니다. 사실 우리 의회는 사무감이다. 편의상 사무처로 기재를 해서 여러분께 자료를 드렸습니다. 2019년 2월 28일 의회 사무직 일반 직원은 구청장이 의장의 지방자치법 91조 2항에 의해서 의장이 추천하면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는 직원이 18명이 있습니다. 그 18명 중에 1월 달에 2명이 왔기 때문에 16명이 남아있는데 저의 추천 없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인계인수조차도 못하게 했습니다. 대하여 3월 12일 의회와의 정보 공유를 막기 위해 전 직원의 네, 조영은 중구의장이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기자회견 내용 잠시 살펴봤습니다. 기자회견문 제목이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어느 구청장의 횡포였습니다. 아마도 지난 12일 날 서양호 중구청장이 발표했던 기자회견문 제목, 어느 구청장의 하소연에서 따온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올 초부터 시작된 갈등과 함께 이 중구청의 보복 행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를 했는데 제가 정리를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지 마라. 또한 행사에서 구의원 초청하지 마라. 그리고 인사 이동을 해놓고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마라. 라는 내용까지 들렸던 것 같습니다. 중구청이 그동안 의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해 왔다는 내용인데요. 자, 시간 관계상 모두 들려드릴 수는 없고요. 자세한 내용은 오늘 저녁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 지금 서울시의회 현장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아영 기자. 네, 서울시 의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기자회견을 잠시 들어봤습니다. 오늘 중구의회 기자회견 어떤 이유에서 열린 겁니까? 네, 중구의회 정례회가 지난 12일부터 열리고 있지만 구청장을 포함해 관계 공무원들이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현재 구정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어야 하는데 회의만 열어놓고 사실상 파행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0일 서양호 구청장이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구의회를 낡은 구태정치의 온상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중구의회는 같은 날 오후 적반하장이라며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입장문에 밝힌 내용에 그동안 구청과 의회에 갈등이 생긴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데다 의정 활동이 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리기 위해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겁니다. 조영은 중구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잠시 살펴봤지만 서영호 구청장의 일방적인 직원 인사 조치와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말라, 또 의회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내용 같습니다. 자, 오늘 기자회견이 있기까지 중구청과 중구의회 어떤 갈등을 빚어왔는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중구청과 의회의 갈등이 표면화된 건 지난 2월 말부터입니다. 조영훈 중구의회 의장이 구청장의 국장을 포함한 구청 직원 918명의 대규모 인사에 대해 임시회에서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하며 시정 요구를 한 이후입니다. 지난 2월 26일 간부회의에서는 구청장이 간부 공무원의 의회 출석과 모든 자료 제출을 금지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어진 주무팀장 회의에서도 구의원의 구청 행사 초청과 소개 금지 지시가 내려진 겁니다. 여기에 구청장이 의회 사무과 일반직 직원의 대부분인 16명에 대한 인사 발령을 내면서 업무 인수인계를 금지시킨 게 갈등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의장과 협의도 없었던 데다 직원의 인사 시점이 임시회를 단 며칠 앞두고 나온 조치여서 의회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이후 현재까지 파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중구청이나 중구의회나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 기자가 봤을 때 앞으로 사안이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중구의회가 정상화되기는 당분간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의 의회 파행의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4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중구의회 전현직 의원으로 구성된 중구의정회가 중재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상황인데다 오늘 같은 기자회견이나 공문으로만 얘기가 오갈 뿐 양측이 대화할 수 있는 마땅한 채널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중구청은 의회가 추경 예산 심사부터 하라는 입장이고 의회는 구청이 의회에 협조하는 게 우선이라며 배수진을 쳐놓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의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아연 기자였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지금 이 시각 열리고 있는 중구의회의 기자회견 내용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광진구청 공무원들이 워크숍을 가면서 쓴 예산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치회관 행사 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전용해 워크숍 비용으로 썼기 때문인데 이를 두고 구청과 의원 간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조성엽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광진구청 공무원들은 양평의 한 리조트로 1박 2일 워크숍을 떠났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해 국장단, 각 과장과 동장 등 77명이 참석했습니다. 이경호 의원은 워크숍에 쓰인 예산은 주민자치회관의 행사 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전용해 쓴 것이라며 규정상 해당 예산은 워크숍에 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행사 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것 역시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공무원의 워크숍 경비로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에 어긴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예산 관련 기준에서 불가하고 규정한 것을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모를 리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 광진구는 직원 워크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사 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사무관리비 사용 항목 중 위탁 교육이 있는 만큼 워크숍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사 운영비는 공무원의 워크숍 경비로 집행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본과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거 행사 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규정에 맞게 집행하였음을. 사무관리비는 따지고 위탁비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단위 사업가 안에서 평소문의 통계목을 방송에서 예산 적용을 사용할 부분이고. 이렇듯 양쪽의 입장이 맞선 가운데 행안부 측은 사기 진작 차원의 부서 연찬회 등엔 행사 운영비를 사용해선 안 되지만 업무적 성격의 워크숍에는 사용할 수 있다며 워크숍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산 전용 문제의 경우 행사 운영비는 전용 금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한 해 시책 업무 추진에 관련돼서 관련된 강의를 듣고서는 업무 토론을 하고 이런 워크숍이라면 진짜 업무 연찬이잖아요. 이런 부분이면은 사무관리비에서도 나갈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행사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전용 제한이 아니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경호 의원 등은 설사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애초 광진구가 워크숍 비용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은 실책이 있다며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워크숍 비용 등에 대해 주의 깊게 살필 것이라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강동구의회 구정질문에서는 구청의 부실한 행정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소송으로 인한 과다한 법률 비용 지출과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한 부실 운영 의혹까지 강동구청 행정 전반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강동구의회 구정질문에서 나온 내용을 박영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18일 강동구 의회 구정질문에 나선 신무현 의원은 강동구가 최근 3년간 200여 건에 육박하는 소송전을 치르면서 4억여 원의 세금을 법률 비용으로 지출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이어 고덕동 인근에 허가했던 요양병원 건립 사업을 강동구청장이 직권으로 폐기한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력과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3년으로 보면 2010년도 74건, 2018년도에는 거의 90건에 육박을 하고요. 고문 비용, 폐소에 대한 배상 비용까지 포함하면 4억 원이 훨씬 넘습니다. 고덕동 297-1번지 요양병원 집단 민원 허가로 인해 가지고 허가를 취소했었죠. 제가 건축법을 좀 보고 고덕동 그 당시에 집단 민원이 발생을 했고 제가 직권으로 취소를 한 것입니다. 자, 취소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구가 2018년 12월 28일 행정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변호사 명의 약 44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자, 구청장의 말씀 말 한마디에 440만 원. 법률 자문이 10명이나 있는 데서 그 자문을 놓고 했으면은 그런 예산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민간 위탁 사업의 경우 체계적이지 못한 운영 실태에 대한 지적이 뒤따랐습니다. 현재 강동구는 경제와 복지, 교통 등 생활 인프라 분야에서
150여 개의 민간 위탁 사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 신 의원은 강동구가 민간 위탁 사업들에 6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대행과 용역, 위탁 등의 기본적인 구분도 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습니다. 강동구 음식물 재활용 센터를 사례로 든 신 의원은 특정 업체가 센터를 20년 동안 위탁 운영하면서 비리와 불법 등의 논란을 빚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자, 민간 위탁 151개 사업에 657억이 나갑니다. 은폐수를 무단 방류해서 지금 검찰에 고발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은 졸속으로 했지 않았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정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대행 사업인지 민간 위탁 사업인지 용역인지 구분이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민간 위탁 사업의 비정상화된 부분들을 정상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민간 위탁 사업들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논란이 일고 있는 청소 행정 분야의 경우 대대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천명하고 강동구 음식물 재활용 센터를 구청이 직접 운영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청소 행정 분야에 대한 개혁을 하겠습니다. 지도 감독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민간 업체가 다수 있었습니다. 공공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직영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강동구 의회 구정질문에선 양평호 의원과 박민수 의원이 각각 국시비 보조금의 효율적 운용과 암사동 도시재생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구청 지도부에 세심한 행정 업무를 주문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 네, 이번에는 종로구 소식입니다. 자치구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도로 청소 차량을 구비해서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종로구청이 조달청에서 구매한 살수 차량 가격이 시중가보다 턱없이 비싸다는 지적이 종로구의회 구정질문에서 나왔습니다. 조아연 기자입니다. 현재 종로구가 보유한 도로 청소 차량은 12대, 살수 차량 8대와 먼지 흡입 차량 넉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로구는 지난 4월 추경 예산 심의에서 낡은 살수 차량 교체 비용을 편성하고 지난 5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살수 차량 1대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종로구의회 구정질문에서 조달청에서 구매한 살수 차량 금액이 시중 가격보다 턱없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양이 비슷한 견적임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등록업체 차량 가격이 시중에서 판매하는 업체 차량보다 무려 4천만 원 이상 비싸게 판매한다는 점이고, 우리 구에서 구매한 청소용 살수 차량도 일종의 가격 거품이 끼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로구는 조달청 미등록 업체와의 계약은 법규에 위반되기 때문에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의 경우 품질이 검증돼 입찰에 비해 시간이 단축되고 안정적인 공급 등 가격 이외에 여러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만, 저희 현재 그 청소차 구입은 조달 등록이 돼 있는 업체만 구매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런 업체를 선택을 못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 종로구 의원은 품질이 우수하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업체에서 구매하지 않고 비싼 가격에 구매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럼 토탈 1억 8천과 1억 2,500입니다. 5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가다하게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으로 할 수 없다. 그냥 수수방관하고. 살수 차량 구매가 완료된 상황에서 종로구는 이번 구정질문에서 나온 지적에 대해 서울시와 조달청과의 협의를 통해 하반기 시중업체의 조달 등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이라도 저 업체를 찾아가서 조달 등록을 해서 우리 일반 청소 차량에 좀 저렴하게 보급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대로 하겠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조아연입니다. 구로구 개봉 1동 일대가 국토교통부 주관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뉴타운 해제 이후 침체됐던 마을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저층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구로구 개봉 1동 일대입니다.
뉴타운 사업이 자초되면서 활력을 잃었던 이곳에 도시재생이 본격 추진된 건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도시재생 희망지로 선정하고부터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마을 공동체를 구성해 본사업 선정을 위한 역량 강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토교통부도 개봉일동을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건축물이 많이 노후화되고 있고 주민들도 그걸 개선은 원하고 있지만 이제 나이 드신 분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참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주민들 홍보나 그 관심 분야에 대해서 이제 교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그런 부분에서 많이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개봉일동 사업지에는 국비와 구비를 합쳐 1억 3천만 원이 추가 투입됩니다. 확보된 예산은 마을의 활력을 되찾는 데 사용됩니다. 마을 축제 개최와 골목길 캠페인, 공유공간 조성 등으로 이를 통해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강남같이는 안 되더라도 주민들이 살기 좀 편하고 서로 이웃 간에 그 화합을 많이 갖는 정이 많은 그런 동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와 국토부의 잇따른 희망지 선정으로 본격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예열이 시작된 개봉일동.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본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들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장애인 시설 개선, 초등학생 돌봄 확대, 자영업자 지원, 노인회관 인화성 물질 교체. 오늘 전해드린 중구청과 중구의회의 힘겨루기로 상정조차 되지 못한 추경 예산안들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한 성장통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성장은 없고 통증만 있는 것 같다 씁쓸합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